자, 이렇게 스트레칭과 복근 운동 두 가지를 매일 3분에서 5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뱃살이 많이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운동전도사 근쪽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겹치는 표본을 찾다 보니까 복부라는 주제를 갖고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 우리 아랫뱃살 많이 고민하시죠. 이 똥배라는 이 아랫뱃살이 가장 나중에 빠지는 부분인 만큼 모든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은 부위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한때는 베둘레헴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복부 비만에 속해 있었습니다. 되게 말하기 창피한 얘기지만 온라인 게임에 이렇게 중독돼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막 앉아서 막 먹기만 하다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고 또 막 처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통해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배 운동을 많이 하거나 적게 먹는 것만으로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뱃살을 빼기 위해 굶으면 그 당시는 둘레가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먹으면 금세 돌아오는 칼로리보다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처럼 적게 먹어서 생긴 감소는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게 먹거나 굶으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어 촉진되니까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다른 시점으로 뱃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방법은 유형별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위에서 아래까지 자기의 뱃살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그러면 윗배가 나오신 분들이 있고 또 아랫배가 심하게 나오신 분들, 또 심하게 옆구리가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저의 모습처럼 전체적인 뱃살이 많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우리 배는 두 가지 지방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요. 개인 체형별 측정을 위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배를 한번 집어보시면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지금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체크법으로는요, 엄지와 검지로 내 배를 이렇게 잡아보시는 거예요. 잡았을 때 손가락으로 배가 잘 잡힌다 그러면 피하지방,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빼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뱃살이고요. 피하지방은 체온 조절과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장지방은 빨리 빠지긴 하지만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하는 뱃살인데요. 각종 성인병 및 대사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윗배가 나오신 분들은 흔히 팔다리가 길고 배가 나온 거미형 체형이 많고요. 윗배 원인으로는 단순히 체지방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식으로 인한 팽창인지 아니면 잘못된 자세와 호흡 방법에 따라서 갈비뼈가 벌어진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윗배의 원인은 과식과 폭식, 음주로 인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과식을 통해서 위가 부풀어 생기는 현상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윗배는 식습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과식과 폭식, 음주를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윗배는 내장지방으로 비롯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절대적인 식단 관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경우 베둘레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을 당시 전체적으로 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과식을 하다 보니까 유독 윗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똥배, 아랫뱃살이 나오신 유형인데요. 많은 분들은 아랫배뿐만이 아니라 엉덩이랑 허벅지 쪽도 살이 찐형으로 서양에서 이제 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서양 배 체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체형 역시 식습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처진 뱃살이기 때문에 복부를 단련하는 복근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아랫배는 흔히 똥배라고 하는 것처럼 가스와 변비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나 유산균 등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구리살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튜브형 체형인데요. 이렇게 옆구리살이 심하게 나온 튜브형 같은 경우는 체형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들 해요. 자세의 불균형에 따라서 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또 근육이 없어서 탄력이 부족해서 옆구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척추 정렬을 잘 시켜주는 스트레칭이 옆구리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아쉬우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 간단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두 가지랑 또 저 위에 올라가서
두 가지 근육 운동을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간단하지 않지만 효과가 좋은 복근 운동 두 가지를 안내해드릴 거고요. 허리에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해봤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고 좋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두 가지 정도 해볼게요. 이거 앉아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일단 팔을 기지개 피듯이 쭉 핀 상태에서 옆으로 몸을 눌러서 10초간 대기를 해줘요. 네, 이렇게 해서 10초간을 대기를 해주고 반대 역시 10초간 대기를 진행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뻐근한 부위 혹은 좀 안 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쪽이 지금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꺾었을 때,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느낌을 잘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쪽이 조금 더 부자연스럽고 이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10초간 대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셔도 돼요. 12초, 13초 그렇게 해서 지금 한쪽은 치우치게 되면 한쪽은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고 한쪽은 길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체형 불균형에 의해서 몸이 척추 정렬이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육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칭은요, 머리 뒤에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몸통을 빨래 짜주듯이 호흡을 내뱉으면서 후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몸통을 최대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서 최대한 돌려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 동작을 3에서 4회 정도 약 5세트 정도 반복하시게 되면 운동도 되고 옆구리를 빼는데 척추 정렬이 되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복근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누워서 해볼 거고요.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운동할 건데 첫 번째는 더블 크런치라고 하는 운동을 할 거고요. 하나는 트위스트 크런치라고 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몸을 누우신 상태에서 머리 뒤에 깍지를 끼시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상체를 곳곳이 세워주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쪼아주시는 거예요. 다 쪼아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쪼아주신다는 느낌으로 멈췄다가 이때 호흡을 내뱉으면서 올라오고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같이 내려가고 다시 호흡을 내뱉으면서 올라오고 내뱉으면서 내려가고. 자, 이때 중요한 건 땅에 머리가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기역자 모양에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호흡을 내뱉으면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자, 이거 하실 때 또 하나 주의점은 뭐냐면요, 턱끝이 너무 끌어당겨가지고 목을 심하게 꺾으시면 목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요, 턱끝을 대각선 위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상하복부를 같이 자극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으로는요, 트위스트 크런치라는 운동을 해볼 거고요. 트위스트 크런치는 똑같이 테이블탑에 머리 뒤에다 손을 얹은 상태에서 하나 하시면 다리가 한쪽 펴고 몸을 비틀어서 트위스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트위스트. 이때 호흡을 내뱉고 들여마셨다가 내뱉고 들여마셨다가 내뱉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으셔서 쉬실 때는 엉덩이를 업 시켜주는 브릿지 자세에서 잠깐 휴식 취해주시고 다리도 양옆으로 한 번씩 이렇게 틀어주시게 되면 허리에 강화도 되고 또 스트레칭도 하시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육 운동 두 가지랑 스트레칭도 안내해드렸는데요. 자, 이거 하실 때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근육의 수축을 하실 때 그 호흡을 내뱉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호흡을 들여 마셨을 때 횡격막에 호흡이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몸을 비틀면요, 이 갈비뼈가 금이 갈 수도 있어요. 해보시면 효과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완 하실 때는 들여 마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에 힘이 빠지지 않게끔 잠깐이라도 배에다가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과 복근 운동 두 가지를 매일 많지 않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뱃살이 많이 빠질까요? 빠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빠진 효과를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좀 빠지실 수도 있고요. 우리 근육이 하는 역할이 힘을 쓰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몸에 처져 있는 살들을 붙잡아주는 고정 속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처진 살들이 정리돼서 라인도 예뻐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배출이 잘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배출이 안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육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내장 근육을 장 운동을 촉진해가지고 가스 배출과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특효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뱃살 빼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운동이 좀 제한된다,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조금 전에 했었던 운동이 되게 힘들긴 하지만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마지막에 제가 동작에서 다 복근 운동이 끝나고 브릿지 자세,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던 그 자세랑 그리고 다리를 양쪽으로 틀었던 자세 있거든요. 그걸 하시면서 허리를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중간중간 쉬어주시고요. 제가 3에서 5분 정도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3에서 5분을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하시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 3분에서 5분을 채워보시는 거거든요. 플랭크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정확한 자세를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랭크를 어떻게 했느냐 중요해요. 플랭크는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쏠리지 않고 몸이 수평이 잘 유지가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허리에 무리가 되거나 그러실 수가 있고요. 네, 플랭크 자세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팔꿈치가 어깨 위보다 올라가게 되면 이때 어깨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바로 밑에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지금 이 자세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무릎을 꿇고.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다리를 무릎만 딱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고 시선은 45도를 쳐다보신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엉덩이를 너무 세운다든지 엉덩이를 너무 내리게 되면 허리의 부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버티고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면 아까 전에처럼 무릎을 굽히신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게 나는 좀 쉽다라고 하시면 다리를 하나 들어보셔도 돼요. 한쪽씩. 자, 한쪽씩 다리를 들게 되면 쇄교정이랑 코어랑 이런 데가 더 강화가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이때는 골반을 살짝살짝 틀어주시는 트위스트 플랭크도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몸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근쪽이었습니다.